공부 잘 되고 있죠? 고생이 많습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으로 가면 이제 보세요. 틀린 것은 일어났거든. 1번에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력 공부에 등록된 자 줄 것입니다.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력 소관청의 토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분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전에 분할에 의무 있는 거는 몇 개? 한 개. 요게 바로 요거예요. 오케이?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되죠. 한 장을 넘겨보겠어요. 2번으로 갑니다. 보세요.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의 등록상에 자 적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고가리 딱 줄 꽂고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마다 있다. 정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동그라미 2번 극에 토지 이동 정리기일서의 내용 있죠. 위에다가 1번 이래 썼어요.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직권 정정상 9개가 있답다. 이제 그 9개 중에 요게 1번이다 이 말이에요. 1번. 됐죠? 그러면 2번 3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토지 소유자 변동 줄 것이요. 따라 지력 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어드와이더 오. 어디 4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갈로 안에 거를 줄 것입니다. 신규 등록은 제외. 에 따른 토지 표시에는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 관세에 적었습니다.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어드와이더 오. 그럼 5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적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얘는 자 적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다, 15일이다, 15일 됐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이제 출제인이 시험을 열 때, 자, 글자를 이래 합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지적 공부가 있거든. 요렇게 딱 해가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뭐다? 토지 이동.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소유자 변동. 달라졌다면은 서류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게 토지 이동 정리 무슨서 결의서 됐죠? 그럼 요거는 소유자 정리 무슨서 결의서.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요거는 요리 가거나 위치 바꾸는 거 위에는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리로 오면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럼 거기 보기 3번을 보세요. 보기 3번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 이래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래가 이거를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요렇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래 놓거든.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보고 지적 공부를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를 정리했지.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요게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항상 여기서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거꾸로 딱 해봅시다.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력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토지 뭐다? 이동. 이게 토지 이동의 종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안 하는 게 있다.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어 시간입니다. 지금 등기부 있어 없어요? 있지. 지적 공부 있어 없어요? 있지.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리 보세요.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등기부 있다? 없다. 그럼 우리는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을 만들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산 간척지를 매립을 했거든. 매립했다면은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도 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지. 근데 매립을 했으니까 육지가 됐거든. 그럼 지도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해. 그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시기능.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지목이 뭐다? 전.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뭐다? 이제. 전에서 달라졌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고쳤죠.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여기는 묻고 대. 여기는 뭐다?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불일치니까 일치를 시켜야지.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된다. 한다? 이게 등기 촉탁이에요.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가 등기 촉탁이냐면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와 지도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는 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대장을 만들었죠. 그러면 등기부는 아직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말은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만들었지. 그럼 이제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요? 만드는 게 소유권 뭐다? 보존. 보존은 지력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으로 만드는 거다.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으로 만드는 거다. 신청. 이해합니다. 그럼 제 말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 속에는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 존재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됐다, 안 됐다? 돼. 그냥 한 개 외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이리 오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부할 때 딱 이래 합니다. 예를 들면, 등기소에 알려야 되고,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 그럼 알려줄 때 대상이 있고, 개시가 있고 시기가 있거든. 원래 항상 시험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출제는 여기서 올해 28일은 여기서 낸 거라. 그래서 정답 오류가 발생해서 그래서 전부 다 정답 처리해 줬습니다. 요게 올해 지적법은 전부 다 정답 처리해 준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해줬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상입니다. 요걸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풉니다. 제가 아까 신청이 있고 뭐가 있다? 직권. 신청 있죠? 그럼 누가 한다? 소유자.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뭐가 한다? 대리시행자. 자,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지도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답!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모르기.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럼 토지 이동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어.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알릴 필요는 없다. 사업시행자인 건 알려야지. 대비신청인 건 알려야지. 직권을 한 건 알려야지. 그럼 이리 오세요. 이거 뭘랍니까? 신청. 그럼 알릴 필요는 뭐다? 없다. 요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그럼 이 문구에서는 두 글자 중에 한 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럼 신청이라는 말, 직권이라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 그럼 틀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럼 직권이라는 말 써야 안 써요? 이는 안 쓰지. 이는 직권밖에 안 되니까. 이는 직권이라는 말을 안 쓰지. 그러면 지번을 변경한 경우, 지력공부를 복구한 경우 이래만 쓰는 것이에요. 지번을 직권으로 한 경우 지력공부를 직권 이렇게 안 쓰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둘 중에 하나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써야 안 써요? 안 써. 안 씁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자니까 사업자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됐다, 안 됐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개시는 이제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알릴 때는 일반적으로 항상 관공서에서 민원인에게 알릴 때는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전화로 하든 우표로 하든 팩스로 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 근데 우편으로 하면은 주소, 거소, 불명 이래가 되돌아올 수마다 있다. 그럼 일간신문에다가 알린다. 오. 시군구 게시판에다가 알린다. 오. 시군구 홈페이지에다가 알린다. 오. 그건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시험이다. 그럼 알릴 때는 알리는 시기가 있다. 이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가면 있잖아요. 그냥 요래만 외우면 됩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딱 외우가 등기발로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됐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권리관계가 있다. 소유권마다 2회.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소유자가 있다. 자, 그럼 정리해봅니다.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여기 뭐다? 전. 여기 소유자는 누구다? 가. 여기 소유자는 누구다? 가. 요렇게 딱 됐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갑이 을에게, 다시 합시다. 여기 지목이 뭐다? 전. 지목이 뭐다? 전.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자, 그런데 여기는 대로 나와 있더라. 이 말.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할 때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 그럼 여기는 뭐다? 을. 여기는 뭐다? 가. 그럼 일치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 그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 요게 등기 필통지. 이해합니까? 네. 그럼 올라가는 거는 시작. 등기 촉탁. 내려오는 거는 시작. 등기 필통지. 그럼 내려올 때는 등기부 동본 한 통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등기부를 보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소유자 정리. 소유자 시작. 정리. 소유자 정리해. 그런데 이제 이리 와보세요. 등기부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소에서 지력소관청에다가 알리거든. 그러면 지력소관청에서는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력공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소유자를 정리해 줄 수는 뭐다? 없다. 없으니까 관할 등기 관서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왜? 지목이 다르죠. 지목은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다? 대장. 대장이 기준이니까 등기부를 고쳐야 된다, 대장을 고쳐야 된다? 등기부. 그냥 고치라고 알려야지. 그러면 알리면 여기서 뭘로? 돼. 이리 오면 소유자를 정리해 줄 수마다 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아까 전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래야죠. 이거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하는 경우에 아까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런데 이제 칠판을 보세요. 이거 뭐다? 돼. 이거 뭐다? 돼.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럼 바로 소유자를 정리해 줄 수마다 있다. 이때는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7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월,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건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국어 시간이거든. 자, 한 말 해봅시다. 자, 답을 해볼게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어디요?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어디다? 이 글자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글자를 제가 써볼게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 말하고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오케이. 네. 자, 위에 게 답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8번으로 갑니다. 보세요. 자, 이 18번을 문제를 풀어야 공부를 잘합니다. 1번으로 갑니다. 지적 정리를 한 때, 여러분들 지적 정리를 한 때 그걸 줄 거 보세요.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일어났거든. 자, 1번으로 갑니다.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한 토지에 등록한 시행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을 했으니까 알려야 되나요? 돼요? 알려요. 2번입니다.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반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에다가 알려요. 복구에는 직권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도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3번입니다.
지번부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집에 소개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죠. 그 행정구역 개편 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번이 달라졌다 안 달랐다? 달라. 이리 오세요. 요게 행정구역이 변경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5번을 먼저 갑시다. 5번입니다.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뭐가 있었다? 토지 표시의 변경이죠.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 안 달랐다? 달랐습니다. 이것도 법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번으로 갑시다. 그죠? 등기관서에서 등기필 통지서에 지르공부의 동태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경, 오덱스다, X.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자, 어디 봅니다.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거는 이해됩니까? 됩니까? 자, 그럼 소유자에게 통지를 했다는 걸 왜 통지했냐? 지력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리. 뭐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 이동. 맞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죠. 그럼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지.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이 아니지. 오케이? 네.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말이에요.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저.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저. 여기 소유자 누구다? 가. 여기 소유 누구다? 가. 다시 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뭐다? H. 그럼 매매는 소유권 무슨 얘기다? A죠.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이지. 맞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에, 소유권 이전했을 때 지력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말은 성립한다는다? 안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건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을 때 지금 통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 소유권 이전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지. 그럼 이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다시 합니다. 대상은 요겁니다. 요거는 요리로 가는 겁니다.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이다니다? 아닙니다. 통과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으로 갑시다. 보세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에다가 동그라미죠. 자, 죽었습니다. 지르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밑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동그라미 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됐죠? 통과됐습니다. 자, 20번이 올해 시험 문제 답이거든. 셋째 줄에 그냥 제목을 줄 거 보세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가? 그럼 4번에 무슨 등록이다? 시기 등록이지.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네,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무슨 등록이다? 시기 등록입니다. 그럼 21번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1번을 갑니다. 지력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지정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을 줄 것이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2번으로 갑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이죠. 아니한은 지력등의 통지나 지력소관청이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죽었습니다. 10일, 오덱스다, X. 10일이다, 7일이다, 7일. 너무 쉽잖아요. 그럼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해서 회사 이를 동그라미 칩니다. 복구. 옆에다가 썼어요. 직권. 지력공부 복구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제 손을 잠깐만 볼까요? 작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답으로 나왔거든. 이리 와보세요. 자, 작년에 시험이다. 저랍니다. 지력소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지력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오덱스다, X. 이게 답이지. 지력공부 복구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면 오덱스다, X. 복구.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지력공부 복구는 구청의 대장과 도민이 불타버려가 분실을 내가 새로 만드는 거다. 즉 분실을 내가 새로 만들 때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한다. 오덱스다, S.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한다. S. 이 전부 다 기출문제 답입니다. 오케이?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오덱스다, S.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딱 갖고 있으면 된다. 직권. 아니, 구청에 불 나가지고 장부 새로 만드는데 구청 공무원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바로 만들어야지. 밤 새워서. 맞죠? 네. 맞다.
됐어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4번으로 봅니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부한다. 오더와이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옛날에 기출문제 답으로 놓은 적이 있어요. 이걸 시도 게시판 이래 써놨어요. 미친다. 그러니까 답으로 나왔어요. 시군구 게시판을 시도 게시판 이래가 답으로 놓은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너무 우리를 갖다가 너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게시판은 시도 게시판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지. 왜?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지적 소관청에 보는 거고. 여러분들 게시판이라는 말 자체가 널리 알리는 거다, 안 알리는 거다? 그럼 구청이 가깝다, 시가 가깝다? 구청이 가깝다. 됐어. 괜찮습니다. 우리 집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이니까 한 칸 밑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집에서 줄을 꼬으라는 게 핵심이 되는 글자만 탁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5주나 남아있거든. 꼭 줄을 꺼와, 주어 목적어를 꼭 줄을 꼬으라니까. 연필로.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거는 공시법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목은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연필로 끊는 거라. 이렇게. 그래가 수업 시간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그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연필로 그은 것과 빨간 볼펜으로 그은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 그 다음에는 60% 맞거든. 그 다음에 70% 맞거든. 나중에 마지막에 되면 100% 딱 일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꼭 합격자 모임 날 오세요. 그러면 그 기회에 찻집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그 기회에 찻집은 밤 12시에 합니다. 꼭 알아서 들으세요. 자, 1번으로 갑니다. 자, 1번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보세요. 신규 등록이라 하면 적었습니다. 새로 조성된 토지 위에다가 공유수면 매립.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어드와이더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2번에 줄을 한번 껐다면 어디다가 꺼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는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키잖아요. 맞다. 맞아. 그럼 토지 이동에는 과태료가 있다, 없다.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자, 신규 등록 줄 것이요. 지력소관은 토지 표시에 관한 지체 없이 등기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등기를 촉탁, 어덱스다, X.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키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 신규 등록 사료기란 신청서에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행위는 번에 준공인가 필정 사본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5번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 시 첨부해야 될 서류를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에 관리하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에 확인. 오더와이더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임야대령의 면적과 등록자는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할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령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의하여 정정한다. 어덱스다? 그래, 여러분들 요거는 자, 원래 시험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이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가보세요.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지문은 안 쓰려고 그랬어요. 안 쓰려고 그래가 15년 동안 기출문제 지문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글자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등록 전환에서 자 요거만 합시다.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꾸는 거거든. 그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적어놓고 해볼게요. 등록 전환될 면적 요 말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요 말입니다. 자 봅시다.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됐고 면적이 100입니다.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100일로 나왔다 이 말. 이걸 그냥 우리끼리 오차임금이 이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100을 문자로 말한 게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100일을 문자로 말한 게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러면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이다. 새 면적. 두 번째. 여기에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나왔다 이 말. 그럼 여기는 오차임금을 뭐 했다고 보자. 초과. 오차임금이 이내 초과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문에는 오차임금이 이내 초과 요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요 답은 오차임금이 이내이든 오차임금을 초과하든 새 면적을 등록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야대장에서 토지를 바꿨으니까 창고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갈 때 여기는 100일이지. 여기는 100이잖아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런데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면적의 증감이 미세하기 때문에 이거 수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과했을 때는 110으로 고쳐야 된다고 된다. 요걸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한다? 직권. 이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이래 나오죠. 줄 것이에요. 되죠. 지력 확정을 한지 임야를 비치하여 토지에 등록 전환하지 아니할 수마다 있다. 이런 거를 풀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합니다. 앞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마다 있다. 뭐 아니할 수마다 있다. 이럽니다. 3번입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 동안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오도와이다. 오. 자, 이거는 제 손을 보세요. 자, 이거는 옛날 지문이다 보니까 이래 남았는데 답은 이겁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바꿔주는 게 등록 전환이고, 등록 전환을 하면 지목의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3개. 그 중에 1번입니다. 1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이 문구가 이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갈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건들 게 없습니다. 5번을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 발령 60일에 지원 신청하며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자 죽었습니다.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 일어났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이래 해결해 봅시다. 자, 요리 해보세요. 그렇죠. 요 토지가 1200분의 1입니다. 요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됐어요. 6000분의 뭐다? 1. 그러면 요 토지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꾸거든. 그럼 옆에 토지하고 이 토지는 도면의 축척을 각해 주는 게 좋다, 다르게 해주는 게 좋다. 각해.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 동가. 그럼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지적 청량에 따른 분할 신규는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자, 죽었습니다. 청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된다. 어렉스다. 자, 요거는 있잖아요. 앞으로는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청량 성과도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어떻게 푸느냐 이라면 이렇게 풉니다. 제 말 요리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 5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오도와이다. 신청을 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럼 우리 앞에서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 이렇게 냈습니다.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마다 있다. 그 서류가 청량성과도예요. 그 서류가 무슨 성과도다? 청량 성과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요 위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청량 결과도. 그럼 이제 결론을 지읍니다.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했다면 청량 결과도가 있다. 있지. 요겁니다. 그런데 그걸 검사를 받은 게 시작 청량성과도.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요. 검사 받기 전은
청량 결과도. 검사를 받은 거는 뭐다? 청량 성과도.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검사는 시도리서가 할 수 있다. 오더바이더. 소관청이 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결국에는 시도리서가 검사를 해도 검사에 대한 성과도는 시도리서가 보관한다. 소관청으로 내리보내야 된다. 소관청으로 내리보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당연히 검사했으니까 결과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그럼 궁극적으로 청량 성과도는 어디에 있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그 소리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통과. 그럼 답은 몇 번? 1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토지 등기부상 2인이 각각 2분의 1씩 지분으로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와 공유지분 표시 없이 등기된 동일한 인이 공동소유한 토지로 합병할 수 있다. 어렉스타.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옆에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이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공동소유합니다. 이 토지도 갑하고 을하고 공동소유합니다. 그런데 요 토지 등기부에는 지분 표시가 나와 있어. 근데 요 토지 등기부에는 지분 표시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합병이 되네 안 되네 이거거든. 된다 안 된다? 자, 민법 가져옵시다. 지분 표시가 없죠? 없으면 당연히 50대 먹고 50. 맞다 맞다? 맞아. 그럼 2분의 뭐다? 1. 그럼 지분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합병할 수 뭐다? 1. 그러면 시험에는 요래만 그리나야지 거기다가. 그래야지. 그래야 나중에 거기 가서 혼자 공부할 때 바로 나오지. 맞죠? 네. 여기서는 이해돼도 혼자 되면 또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헷갈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첨부해 갑니다. 4번은 지목 변경을 줄 것이에요. 옆에다가 합병이를 합병. 지력소관청은 토지이동 이용현황 및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토지이동조사. 그럼 이거를 시험에는 내기는 곤란한데 제가 거꾸로 읽으면 이래 합니다. 토지이동조사를 하는 게 뭐냐 이거거든. 그게 합병과 지목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해.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데 토지의 표시 중에 소재 지분 지목 도망간다 안 간다? 그러면 경계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러면 청량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 받고 등록한다. 검사. 청량 검사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라. 오케이? 그러나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 자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실질적 심사가 안 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토지 이동 뭐다? 조사.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청량 검사를 안 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다. 이게 토지 이동 뭐다? 조사. 그러면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지하철만 줄 것이에요. 옆에 터널을 줄 것이에요. 답만 따갑시다. 지하철은 토지 이단이다? 아닙니다. 터널은 토지 이단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04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를 봅니다. 1. 갑이 분할을 위한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지력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오더와이더 오. 2번입니다.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에 갑이 분할 사용 신청서에 죽었습니다. 허가서 사본. 아니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서 사본 당연히 들고 가야지. 네, 세 번째 갑니다. 분할 청량을 할 때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죽었습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렉스타 X. 분할은 면적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4번, 5번을 묶으세요. 4번입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자 죽었습니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오더와이더 오. 옆에다가 예외 4개. 예외 4개. 그러니까 건축물에 걸리게 안 되는데 건축물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개? 4개. 도시개발사업 O. 공공사업 O. 도시군관리계획서 O. 판결서 O. 5번으로 갑니다. 분할 청량을 하고자 할 때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자 죽었습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 밑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거는 몇 개? 5개. 5개. 5개죠.
그럼 다시 도시개발사업 O, 공공사업 O, 도시군관리계획서 O, 인허가 받았다 O. 그러면 이제 아까 소유권 이전 매매가 나온다. 됐죠? 통과. 5번으로 갑니다. 좋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거잖아요. 요 제목을 보세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 건축물에 걸리게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도시개발사업 오토바이더 O, 공공사업 O, 도시군관리계획선 O. 요 세 개는 좌우가 같아 안 같아? 같이. 됐죠? 네. 그럼 여기에 글자를 보세요. 인허가 받았다. 오토바이더 O.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답은 분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할의 대상이 소유권 이전한다. 오토바이더 O. 매매를 한다. O.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행한다. O. 이 분할이거든. 개발행위 허가받았다. 분할을 하면 할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 모르면 딱 이랍시다. 다시 합니다. 이리 오세요. 요거는 왜 외워둬야 되느냐면은 우리 토지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분할이에요. 그럼 답입니다. 분할을 왜 하느냐? 오늘 세 개만 딱 외웁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이 말입니다. 매매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 갖고 있는데 시가 100억이다. 팔려고 내놨다가 먹고 매매지. 그러니까 100억짜리 덩치가 크니까 매매가 잘 안 되지. 그러면 분할 쪼개어서 매매할 수마다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 불합리만 딱 갖고 가면 되지. 그럼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받았으니까 오토바이더 O. 그럼 외울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요걸 요리로 오세요. 칠판을 보세요. 그럼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분할 측량할 수마다 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는 뭐다? 없다. 이래 되는 것이. 그럼 결론은 요걸 갖고 요리로 가면 오토바이다 O, 요리로 가면 뭐다? X. 이거는 나오면 틀릴 리 있다 없다? 없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됐습니다. 통과.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을 거를 살해됩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갑니다. 괜찮습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겁니다. 1번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관해 등기운의 연일과 접수번호가, 자, 죽었습니다. 등기운의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오토바이더 O. 성역지는 오토바이더 O. 전세권은 오토바이더 O. 갑지에 죽었습니다. 저당권, 오덱스타 X.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마다 없다. 지상권은 오토바이더 O. 맞죠? 네. 그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요리로 오세요. 오늘 공부의 1순위는, 자, 요리로 잠깐 와봅시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죠. 그러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그럼 요래 나누는 거예요. 요래 나누죠. 그럼 요래 해가 제가 그랬죠. 부동산 일부입니다. 합병입니다. 항상 요거를 생각하세요.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할 수마다 있다.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기에 무슨 제한? 처분의 제한. 맞아. 이거는 오덱스다. 이거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할 수마다 없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저당권이라는 말과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럼 공동저당이라면 있잖아요.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 추가적 창설적 공동저당. 자, 이래 봅시다. 등기, 원인, 일자,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말은 학자들이 쓰는 용어거든. 그럼 이걸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시험에는 법 조문을 그대로 내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래 봅시다. 보세요. 제가 두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거든. 이거 5억짜리예요. 이거 5억짜리예요. 그럼 은행에 10억을 빌려.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제공하면 되거든. 근데 나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5억짜리 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이 두 개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니까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난 돈 못 갚았죠? 경매 들어갑니다. 두 개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나, 하나로 합쳐서 들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합병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면 요거는 요 글자를 쓰는 거야. 그럼 요거는 요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추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라. 추가라는 말. 그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요새요. 이거는 1월 1일 날 담보로 제공했어. 이거는 7월 1일 날 담보를. 그 말 그대로 뭐 됐다? 주가. 날짜가 다 다르다. 그럼 이거 딱 들어가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칠판을 보세요. 등기 원인일자 다시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세권 합병할 수 있지. 전세는 다 되지. 맞아요? 네. 전세는 다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가등기가 나왔다, 이 말. 오덱스다? 그러니까 제 말의 답은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가등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가등기는 합병할 수마다 없다. 그 대신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전부 다 돼요, 안 돼요? 돼. 용익권은 이게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 동일한 전세권이든 아니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합병의 사유가 발견된 토지 합병 신청 기한에 뭐가 있냐면 토지 지목을 옳은 것으로 일어나거든. 답은 몇 번? 4번. 이거 12개 외워야 돼, 안 해야 돼요? 외워요. 12개 외워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 전국의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공원. 거기에 외자가 있다, 없다. 3글자짜리 없다. 5글자짜리 없다. 그럼 11개를 공짜로 먹은 겁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통과. 그럼 7번도 있잖아요. 문제를 딱 보세요. 자, 문제 보면은 토지 소유자는 지목병을 신청할 때 지목병에서 기재한 신청 다음에 손을 주문해야 한다. 다음 중 생략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5번. 이 답만 딱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답, 과수와 상호간에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가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우리 법에 서류가 제출이 되는 게 4개가 나오는데,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게 몇 개? 1개. 그럼 그거 1개만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4번을 조심해서 봅시다. 만약에 출제인이 공부를 한다면 개발행위가 농지행위가 보전산유가 지목병과 관련돼 자 죽었습니다. 규제를 받는 그걸 딱 쭉 꼽으세요. 그러면 규제를 받으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아니다? 해야. 그럼 규제를 받지 않으면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 위에 또 쓰세요.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자를 찾아내면 되는 거라. 문제를 자꾸 풀면서 규제를 받으면 첨부해야지. 받지 않으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 통과. 8번입니다. 지목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꼭 요래하세요. 그 공부를 할 때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그러면 이제 답은 일단 몇 번입니까? 4번이지. 자, 여러분들 이제 1번으로 갑니다. 국토의 경우 이용에는 법률 줄 것이에요. 4번에 산지관리법 딱 줄 것이에요. 이제 단반 딱 놓습니다. 산지관리법 딱 놓으면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네. 그럼 2번에 토지의 용도가 변경됐으니까 지목이 달라졌다, 안 달랐다? 5번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옆에다가 폐교. 제가 수업 시간에 폐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시골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 그걸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 수마다 있다. 지목이 달라집니다. 자, 9번으로 갑시다.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신고되는 토지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 60일 이내에 지력수행하지 않는다. 신청을 게을리해도 죽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번입니다. 관계법령의 토지 행정의 등록된 처리가 60일 진행되며 이를 게을리한 자는 죽었습니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덱스다 X. 과태료 부과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제 6번에 그게 3번이에요. 문제 6번. 자, 그럼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라 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 밑에 공원까지 줄을 거세요.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같은 국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공원. 철수는 외워져 있다, 안 외워 있다? 외워. 도로, 제방같은 국유지만 딱 외우면 됩니다.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목병을 토지는 그 사유와 60년의 지목이 한다. 거짓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더와이더 5번으로 갑니다. 지도공부에 등록된 지역명령을 받으러 된 경우에서 원산을 하거나 지목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90일 이내 등록 말소. 오더와이더 5.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토지 이동 신청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느니까 의무 있는 거를 골라라. 의무 없는 거를 골라라. 의무 없는 거. 그럼 1번에 신규 등록 며칠이다? 60일. 등록 전환 며칠이다? 60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의무 있다. 그럼 분할에 의무 있는 거는 몇 개? 한 개. 그게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지목 변경이니까 며칠이다? 60일. 5번에는 공동주택의 부지, 이건 합병이잖아요. 오케이, 되는. 그 다음에 11번은 통과. 한 장을 넘겨봅시다. 4번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뭐다? 벌금. 됐어요. 1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지로 지체비추 확정 공고를 되면 자, 죽었습니다. 확정 공고일. 제가 아까 전에 했죠. 확정 공고일이 앞에 온다. 지로공부 정리가 앞에 온다. 확정 공고. 그러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뭐다? 본다. 그래서 지적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 지적 정리가 키다. 그 앞이 키다. 앞이 됐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축척변경위원회에 줄 것을 시행공고일 현재로는 당의 지역토지의 지번별 지번자 가면 미리 조사하여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에 제출. 어덱스다 X. 위치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앞에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3번에 지급, 자, 6개월 이내에 줄 거세요. 지급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20일 이내에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납부거리 수령 통지. 되죠? 이번에, 자, 15일 이상 공고. 청산금 공고는 며칠이다? 15일. 날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입니다. 축적 변경을 위해 시효자 대론의 승인을 수령할 때 아닌 것은 몇 번?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럼 답은 무조건 4번이.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축척 변경할 때는 자,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뭐를 받아라? 승인.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제 답은 4번이죠. 왜? 임야도 있죠. 임야도 오덱스다 X. 결론입니다.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는 일어나지만 임야도에서는 일어난다 안 한다? 안 일어나지.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없지. 자, 14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 오덱스다 X. 3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 다음에 4번을 조심합니다. 5일 전까지 줄 것이요. 회의 소집은 며칠 전까지 알린다? 5일. 그걸 딱 외우면 됩니다. 자, 15번으로 갑시다. 자, 지력소관청은 시도지사들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죠. 축척변경 시행공고는 며칠이다? 20일. 납니다. 축척변경제 토지와 점유자는 시행공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다? 30일. 그 다음에 답니다.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 이 말은 청산금 공고죠. 며칠이다? 15일. 자, 16번으로 갑니다. 축척 변경의 심의 결상이 아닌 겁니다. 몇 번? 5번이죠. 지적기류자 뭐다? 징계.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축척 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외우기가 쉬워요. 그럼 일단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청산금 산정, 청산금의 이신청 이래 나오죠. 그럼 오늘 딱 요래만 해봅시다.
다시 합니다. 제가 책의 1번을 보세요.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 변경 위원회가 갖고 있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래 합시다. 잠깐 제가 써놓고 해볼게요. 축척 변경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해볼게요.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이번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에 청산금 산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나와요. 그래가 이제 여기서 5번에 기타 지적소관청이 부의하는 사항 이래 나와.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딱 보되 일단 청산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지적법 시간에 청산금은 축척 변경에서만 나와. 다른 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번별 제곱미터는 금액의 결정 찾았죠? 요게 키가 아니고 요거를 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요거 안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요 축척변경 시행 계획이죠. 그럼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이래 냈거든. 눈살미가 있다면 이래 냈거든. 축척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 이래 놨잖아. 이거 딱 보면 이 축척변경이라는 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이 나와 있잖아. 그럼 오덱스타 X. 은하는 X입니다. 이거는 실효이사 성인 사항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5개거든. 5개죠. 그럼 정리합니다. 1번에 성개발, 정책개발. 2번에 성개발, 연구개발. 3번에는 심사, 재심사. 4번에는 지적기술자마다 양성. 5번에는 지적기술자마다 징계. 이렇게 딱 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이런다. 자, 정책개발, 연구개발. 여러분들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중앙직 공무원이거든.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네. 그러면 징계를 하고 양성을 하는 것도 윗사람이 징계하지 아랫사람이 징계한다 한다? 안 하지. 맞아요. 맞아요. 통과. 됐어. 그럼 17번입니다. 옳은 겁니다.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의 토지로 당해 사업 시행자에서 죽었습니다. 제외된 토지. 대하여 축적변의 시의사 대로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예외가 있거든. 예외는 3개가 있어요. 3개인데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예외는 지금까지 시험에 정답으로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 예외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먼저 해봅니다.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리사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2가지가 있는 거라. 하나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자, 이래 한번 해봅시다. 이래 봅시다. 여기는 1200분의 1이에요. 여기는 500분의 1이에요. 이 두 토지가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아야 된다, 안 같아야 된다? 같아요. 그럼 1200을 500으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요. 이해합니까? 네. 이런 거는 합병을 하기 위한 축척 변경의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자, 요게 도시개발 사업지구인데, 요것만 치면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거라. 이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래 놓습니다. 시도리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는 그대로 두는데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여기까지 딱 책에 나오는데 좋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예외를 시험에 놓은 적이 없어. 예외까지는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축척 변경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해야 된다, 새로 안 정해야 된다? 새로 정하는데 시도리사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할 때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통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이번에 필지별 정감 면적이자 오차익 범위 이내인 때는, 자,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의 의결이 있어도 청산금을 산출하지 않는다. 오덱스타.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되죠. 자, 요거만 하고 자, 쉽니다. 자, 이래 보세요.
정답입니다.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러나 오차율 범위 이내인 때는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면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차율 범위 이내일 때는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축척 변경에서 해라 이러면 해야 된다 아니다? 해. 지금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4번으로 갑시다. 4번에, 여러분들, 20일 이상 15일 이상 공고 찾았어요? 네. 자, 시행 공고는 15일이다, 20일이다, 21.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지적소원 축척 변하면 거치기는 축척 시행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째 동의? 3분의 2. 그렇죠.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